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주는 투어 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통 이번 시간은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금리 정확히 뭐죠? 금리요? 네. 그렇게 금리는 그렇게입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좀 몰랐어요. 금리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금리 뭐죠? 금리란 무엇인가? 어렵네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뭐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율 어디다 빌리는 거죠? 어디다 빌리는 거야? 네. 이게 하면은 이제 은행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빌려요. 보통 네. 그 이자율을 먼저 따라가고 뭐 직장인 일반 사람들은 은행 다시 이제 시중은행에서 빌린 이자율. 그래서 금리를 좀 따져볼 때는 시중은행 이자율도 있지만은 은행이 한국으로부터 빌린 이자율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빌릴 때 이제 기준금리 있잖아요. 그 이제 기준금리 가지고 이제 나라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화폐량이라든지 걸 조절하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은행이 빌려주는 이자율이고 그 금리라고 할 만하겠네요. 그럼 금리는 오른다고 하면은 은행 빚이 오르는 거니까 대출을 빌리면 그것도 같이 오르는 건가요?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 이제 많이 높은 금리 빌려주면 시중은행도 거기에 대해서 가상금리를 붙이니까 이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빚쟁이가 되는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본인은? 빚쟁이죠. 네. 해보시죠. 금리를 워커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셔서 기본적인 교과서적으로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경제학과에서 뭐 수학의 정석처럼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쪽을 할까 했는데 이 검색하니까 되게 특이한 게 첫 페이지에 단독 이러면서 전 국민의 첨부시치 맨큐의 경제학, 맨큐 루비리 교수치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맨큐의 경제학을 쓴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일단 금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금리 오르고 내리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잡는 거를 이제 많이 주장하시는데, 이분이 전 국민의 돈을 줘라, 현금 캐시로 뿌려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저 단어는 베네수엘라에서 써먹는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현금을 줘서 이제 여러 이론이 있으니까 저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요새 경제 상황에서는 전 국민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 제일 효과적인가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에 보면은 제가 앞에 그냥 넘어갈 건데, 피셔의 면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그리고 뭐 멘델 토빈 효과 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면목이자율 상수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이자율 하락시킨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그냥. 그리고 뭐 다비 효과, 통화량 증가의 효과, 깁슨의 역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에 가면 배워요. 그로 말아먹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자를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뭐 이자를 계속 높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많아서 돈을 더 쓰냐 말 거냐, 이런 게 사실 금리와 인플레이션과 환율과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인 수준에서 이거 하면은 다 자고, 우리도 자요. 그러니까 경제학과도 다 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오르면은 사람들이 이자가 높아지니까 돈을 덜 써요. 통화량이 전체적으로 돈이 도는 게 낮아지거든요.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사라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 약간 금리 높이면은 은행으로 그 중앙정부 돈을 쑥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시중에서 통화량이 낮아지면은 이게 화폐 가치가 돈이 많이 풀리면은 낮아지는데, 시중에 통화량이 없으면은 원화 가치가 높아져요. 그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고요? 네,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달러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원화가 이제 너무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이제 적으면은 가치가 좀 귀해지잖아요. 근데 금리 높음으로써 지금 원화를 시중에서 적게만 만들었으니까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뭐 1300이 1200 뜨고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장단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좋다보다는 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환율이 일단 낮아지는 효과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효과가 있다. 네, 효과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으니까, 통화량을 낮추니까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통 접근을 하긴 해요. 보통은. 마통이 생각하는 금리는? 제가 생각하는 금리요? 네.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높을 때 금리를 높여서 집값을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도 찬성했어요. 그래야 될 것 같다, 근본적으로. 왜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막 적은이 요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사니까. 너도 집을 한 채만 사면 괜찮은데 두 채, 세 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금리가 지금 높아졌거든요. 근데 저도 이자율이 예전에 2%대 빌려놓은 게 어느덧 4%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1,000원 빌렸으면은 40원 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상대적인 체감인데, 예전에 그 극단적으로 1년에 20원 내던 게 지금 40원 냈으니까 근데 쓸돈이 줄어들잖아요. 그 제가 돈을 벌어도 저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럴 텐데, 내가 월급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내는 이자가 거의 2배가 되니까 다 은행으로 돈을 줘버리고 쓸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부동산인 그런 자산이 있잖아요. 실물 자산을 좀 자산의
가치를 다운시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있어요. 예전에 항상 좀 역사적 반복될 때 원자재 가격이 좀 폭등하면서 자산 가치도 같이 막 높아지고 그래서 남미에서도 막 엄청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금리가 이제 높아지고 모든 자산이 대폭락하는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딱 금리가 높아진 이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자산 가치가 폭락해야 돼요. 쭉쭉 내려가야 돼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아니 뭐 망하기보다는 뭐 적정 가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이라고 할게요. 5억짜리 집인데 금리가 10%라고 하면은 5천만 원의 가치 매년 그회가 5억을 그냥 빚을 졌다고 하겠습니다. 빚을 지면은 10%짜리면은 5천만 원씩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쵸.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내가 빚으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2,5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 200만 원 또 직장인 수준 했을 때 월 200만 원까지가 내가 빚 갚고 하는데 한계선이야. 집값으로 이 정도만 월 200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리 월 2,500만 원짜리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예를 들어서 5% 수준이면은 그러면은 20배 해가지고 딱 5억이 나와요. 2,500원 5억이면은 그냥 5억짜리 살 수 있겠다 이겠는데 금리가 10%가 되면은 내가 5억짜리 살 수가 있는 살 수 있는 거는 2,500만 원짜리 2억 5천짜리.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다 사는 게 아니니까 건물을.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 자산 가격이 낮아지고 이 낮아진 가격대에서 거래가 좀 활발히 일어나야 그 다음 정책이 이제 뭐 통화를 다시 이제 금리 더 이제 낮춘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높아진 이제 각종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억제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높아져 있는 금리 더 높여야 된다. 더 높이 생각보다 부작용이 커가지고 현행 상태만 유지해도 정말 자산 가격이 쭉쭉 낮아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금리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